사람들은 황혼의 삶이 고요하고 편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의 70대는 고요 대신 감시, 평안 대신 외로움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면 저는 알람이 필요 없는 가족을 위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였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 준서 하나를 키웠고 평생 지킨 집에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며느리 수경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또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저는 가족과 고용인 사이를 줄타기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제가 감기 몸살로 39도의 열에 시달리며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를 걱정하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30년간의 고된 가사 노동은 저희 허리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일주일 정도래. 아들은 수술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생명보다 집안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듣게 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라고 했고 아들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겁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만난 최영호 씨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호 씨는 저에게 정자 씨, 자식들에게 줄 만큼 주었으면 이제 남은 건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그 돈,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정자 씨의 자유를 위해 쓰세요.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결단을 내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준 해외여행 선물에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도 아들은 엄마, 괜히 집에 계시면 짐이 될까봐 큰맘 먹고 모시고 온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짐, 그 단어가 저를 완전히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 부부가 시차 적응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금매로 팔았고 영호 씨가 알아봐 준 울진의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남은 돈은 대부분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와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아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가 이 집 팔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가족. 너희에게 나는 언제부터 가족이었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이 아닌 책임으로만 대했어. 나는 내 사랑과 자유를 선택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은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마지막까지 돈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저에게 정자 씨, 이제 가요. 우리가 약속한 바닷가 마을로 라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의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 잘 살아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호 씨가 구해준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아들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살이 빠지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하던 박정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이며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 자신을 위한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